아이가 전혀 공부를 안 해요. 공부에 손을 뗐어요. 결핍 없는 세대의 동기부여와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노을커피입니다. 오늘은 아이가 전혀 공부를 안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가 전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 아예 생각이 없다. 공부에 손을 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가끔 질문을 받아요. 이럴 때 해주고 싶은 얘기 해볼 텐데요. 일단 저는 철학적, 심리학적, 교육적 뭐 이런 이론은 잘 모르는 거 아시죠?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하던 거, 제 생각 얘기합니다. 앞부분은 저학년용 그 공부 포기, 공부 손절 그 예방법이고요. 뒷부분은 고학년용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처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학년 동기부여.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죠. 왜 그럴까요? 솔직히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최고다. 이런 마음을 느끼면서 본인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고 생각이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먹여 살리고 뭐 인생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일하는 분들도 많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나 힘들 때가 많나요?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11년을 넘게 했었는데 참 그 쉽지 않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 때면 내가 돈 걱정이 없다면 이 일을 하고 살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잠깐씩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남자 직원들, 뭐 한 집안의 가장이죠. 회사에서 이제 고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할 말 다 하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저희는 이렇게 사회에 나가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뭐 힘들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아마 그래서 우리 아이만큼은 조금 더 편하고 의미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또 뭐 조금 더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길 바라니까 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당연히 학원 가고, 사고 싶은 것을 거의 다 사고 누리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돈 걱정, 돈 생각, 결핍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돈 걱정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용돈도 부족함 없이 받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또 아이들에게 뭐든 미안한 게 있어서 해달라는 거 거의 뭐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사회는 이렇게 어려운데 학창 시절 동안에는 돈 걱정이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막상 대학을 가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누린 여유로운 생활과 실제 사회의 괴리가 큰 걸 알게 되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드나요? 20대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요즘은 대의병이 있다고 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뭐 먹고 살아야 하나, 그때부터 새롭게 방황하는 시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그 동기부여로는 잘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존감을 키워주는 방법, 뭐 유능감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넣어줄 때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요. 공부를 놓지 않게 하려면 다른 방법이 유효한 것 같아요. 그 방법은 바로 현실 사회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막연한 꿈과 희망에 대해서만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잘하는 아이들에게 삶은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일이 참 많다는 것은 당연히 알려줍니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일을 경험하며 누리고 살 수 있는지도 많이 말해주고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은 현실은 얼마나 힘이 드나요? 저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적당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양육의 목표를 아이의 안정적인 자립, 행복한 독립, 뭐 이렇게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푸념 형식으로 하죠. 야, 뭐 먹고 살려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런 식이면 듣지도 않아요. 초등, 중, 고학년부터 그 대기업 초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솔직히 저는 아이들이 회사원이 되길 바라진 않아요. 그래도 자세히 얘기해 줍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나와도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그곳에 들어가도 초임은 얼마이다. 중소기업에 가면 급여는 또 이렇게 달라진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해주고요. 요즘은 취업이 어디라도 힘든 거, 그 취업 자체가 힘든 거 아시죠? 그 취업 경쟁률도 얘기를 해주고요. 주의사항은 이런 얘기 할 때는 감정은 쫙 빼고 오로지 팩트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잔소리로 알기 때문에 그냥 정보 전달처럼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얼마를 저금해야 원하는 돈을 만들 수 있는지도 얘기를 해줍니다. 월급이 얼마일 때 지출 사용 목록을 작성해 보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관리비가 얼마, 보험 얼마, 핸드폰 비용 얼마, 뭐 얼렁뚱땅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어보라고 하세요. 그렇게 다 적고 나면 저금할 돈이 정말 작게 나오죠. 그러니까 한 달에 80만 원을 저금하면 1년에 1000만 원이고 10년을 넣어야 1억이 되는 거다. 물론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이 시간에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금액도 달라지는 거겠지만 기본적인 셈법에서는 이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죠. 서울 아파트 평균가도 얘기해 주고요. 좋아하는 차 가격도 얘기해 줍니다. 어떨 때는 정년과 노후 시간에 필요한 금액도 얘기도 해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 공부까지 안 하면 얼마나 기회가 줄어드는지 잘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건 경제 공부, 뭐 기업 분석하는 주식 공부하는 약간 결이 다른 거예요. 현실 교육, 뭐 그런 겁니다. 돈이 없으면 너 생일 파티 외식으로 칼국수로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건 칼국수 비하 발언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싫어하는 음식이거든요. 아무튼 아이들에게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 하면 정말 놀래요. 애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희 큰애도 정말 생활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냐, 이렇게 벌기가 힘든 거냐 얘기를 했었어요. 조금만 더 커도 들으려 하지 않는데 초등 고학년, 뭐 중등 저학년에는 듣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그런 걸 뭐 오래 기억해서 아우 사는 게 걱정이다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막 그런 생각도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보다 팩트를 제대로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얘기를 해두면 아이들도 생각은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귀에 딱지가 않게 얘기했습니다. 뭐 오래 남는 영상이라서 제가 지금 순화시켜서 말하려니까 무지 힘들어요. 다시 이런 생각들은 공부를 더 해야지 동기가 된다기보다는 공부를 안 하고 무작정 놀기만 할 때 계속 놀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자극은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놀다가도 슬럼프가 있어도 스스로 생각을 해요. 그냥 게임만 하면서 놀기만 하면 내 인생은 뭐가 되겠냐 뭐 이렇게요. 어느 순간 공부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때 가장 좋은 스토리는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있는 엄마가 뭐 믿어주는 한마디를 또 얹어주시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네가 어떤 앤데. 이렇게 하면 뭐 열심히는 모르겠고 손 놓고 놀지만은 절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도 어떤 날은 내가 이걸 안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책임감으로 싫어도 하잖아요. 아이들도 정말 하기 싫은 날 내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뭐 먹고 살고 가족도 힘들 텐데 이런 책임감 조금 주자고 하는 거예요. 대기업 초임, 중소기업 초임, 취업 경쟁률 알려주기. 자동차 가격도 알려주기, 주택가격 알려주기, 월급 사용 목록 간단히라도 작성해보기, 희망 금액 적은 플랜 계산해보기. 아무튼 저는 대충 공부하면서 살아도 막연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꿈과 희망을 줘야지 그런 생각으로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 현실도 한 번씩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때 어려워하는 경제 용어 공부도 되고 새로운 어휘도 알게 되니까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물론 비난을 하거나 불안을 조성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저 팩트만 잘 전달해 주세요. 현실은 이런 거다. 아시겠죠? 중등 고학년이나 뭐 고등이 공부에 손을 뗐을 때 대처 방법. 아이가 중등 고학년, 뭐 고등학생이 되었다. 엄마 얘기 듣지도 않고 공부는 안 한다. 그냥 공부에 손을 놓겠다고 한다. 일단 속이 얼마나 타실지 말씀 안 해도 알겠습니다. 아이의 미래 정말 걱정되시죠? 또 들인 학원비며 뭐 정성껏 돌본 시간들, 아무리 무한 사랑이라도 본전 생각이 안 나는 게 이상하죠. 하지만 저희가 뭐 덕보려고 기르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마다 뭐 상황이 다르겠지만 정말 아이 공부를 안 한다. 이때는 정말 마음 비우고 길게 보셔요. 제 주변에 정말 학교 다니니 많이 하는 친구들이 2명이나 있어요. 요즘 안 좋은 뉴스도 많고 끝없이 부모 주장만 하면서 아이를 끝으로 내몰지는 마시고 조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도 잘하고 싶고 부모님 기쁘게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아이를 계속 공부 얘기하면서 정신적으로 고갈시키지 마시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어주고 사랑해주면 많은 아이들이 또 일어나서 공부를 할 겁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자립을 위해서 분명히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고 기다려 주실 때 그냥 보고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사실 오늘 드릴 말씀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때 아이를 잘 달래주고 아이에게 많은 걸 맡기면서 한 가지만 부탁을 해보세요. 이것만 들어달라고. 그런데 물론 아예 정말 아무 말도 안 듣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엄마 말 들어줄 거예요.
바로 그 부탁 한 가지는 한 과목만 공부하기입니다. 아이들이 방황하고 손 놓고 있다가도 뒤늦게 철이 들고 책을 떠들어 보는 날이 올 겁니다. 안 올 것 같은 그런 날이 또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꿈이 생겼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되어 있으면 너무 힘이 듭니다. 노력을 어느 정도 하다가 바로 벽을 만나서 그냥 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국영수 다 새로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럴 때는 눈 딱 감고 한 과목만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아무리 놀려내도 좋아하는 한 과목, 아니면 그나마 덜 싫은 한 과목만 하라면 그건 그나마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 한 과목이 수학이면 가장 좋고 그 다음은 국어, 그것도 아니면 영어. 이 세 과목 중에서 하나만 하자. 그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부담 없이 놔두고 기다려 주세요. 수학만 하고 놀기, 혹은 국어만 하고 놀기. 그러면 짧은 공부 시간이지만 그것만 반복하고 또 보고 하면 잘 따라갈 겁니다. 아니면 중간이라도 갈 겁니다. 혹은 하나만 하니까 오히려 부담이 적고 또 잘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말 그 사춘기라는 친구가 어느 날 떠나고 스스로를 챙길 때 수월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다른 과목 하나만 더 하고 탐구 챙겨서 뭐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할 날이 올 겁니다. 솔직히 명문대만 대학이 아니고 우리 애 붙여주는 대학이 최고입니다. 고3 돼보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고3 때든 뭐 재수 아니면 삼수든 늦게라도 열심히 해서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서 뭐든 시작할 아이를 위해서 잘 지켜보고 하나라도 꼭 챙기게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공부에 손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는 엄마의 노하우. 저학년에는 현실 사회에 그대로 얘기해주기. 고학년에는 한 과목 챙겨주면서 기다려주기. 지금까지 평범한 동네 아줌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